안녕하세요. 걷기 119 안광욱입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면 골반이 변형됐다 이런 얘기를 간혹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 생활을 하면서 골반을 정상으로 유지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골반의 변형은 크게 나누어서 엉덩이뼈, 또 엉치뼈, 꼬리뼈 세 부위로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장골이라고 하는 바로 이 엉덩이뼈인데, 이 엉덩이뼈의 변형이 중요한 이유는 엉덩이뼈의 변형이 골반 전체 변형을 유발하기 때문이고요. 또 척추나 또 척추 속에 있는 신경인 척수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반뼈 중에서도 장골, 이 엉덩이뼈를 교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엉덩뼈를 교정하는 걷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엉덩뼈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변형을 확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엉덩뼈는 4가지 타입으로 변형을 합니다. 첫째는 이 엉덩뼈가 앞으로 회전하는 경우입니다. 좀 허리가 꺾인 상태가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엉덩이뼈가 뒤로 회전하는 변형 형태예요. 이것을 이제 골반, 그러니까 장골의 후방 회전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한쪽 골반은, 그러니까 한쪽의 장골은 앞쪽으로, 다른 한쪽 장골은 뒤쪽으로, 그러니까 전방 후방으로 각각 반대 방향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골반이 틀어졌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골반이 양측 다 후방 회전한 상태에서 한쪽이 상대적으로 더 심하게 후방된 그런 변형을 말합니다. 이게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변형 타입입니다. 이유는 자식 생활 때문이고요. 자식 생활에서 두 다리를 좌우 대칭으로 놓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바닥에 앉았을 때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세운 쪽이 더 후방이 됩니다. 또 의자에 앉더라도 다리를 꼬는 쪽이 더 상대적으로 후방이 됩니다. 장골이 둘 다 후방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한쪽이 더 뒤로 회전을 하게 되면 걸음걸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걸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보폭이 양쪽이 다르게 됩니다. 한쪽 보폭이 상대적으로 다른 쪽보다 좁아지게 되는데 더 후방된 골반이 쪽의 다리가 지지발일 때 보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좌측 골반이 후방 변형이 되면 다리가 뒤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억제되기 때문에 발을 뻗기 때문에 보폭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후방된 쪽에 무릎을 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무릎이 지지발일 때 무릎이 곧게 펴지 못하는데, 둘 다 펴지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한쪽이 더 굴곡된다. 더 굴곡되는 쪽이 골반이 후방 변형된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앞에서 봤을 때 발끝이 장골이 후방이 되면 팔자가 됩니다. 이유는 골반의 후방 변형이 고관절의 외전 변형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팔자인데 한쪽이 상대적으로 더 팔자, 그러니까 발끝이 더 외향이 됐다면 더 외향된 쪽이 상대적으로 더 장골이 후방 변형된 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걸음을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내 걸음이 어느 쪽 보폭이 더 좁은지를 알면은 상대적으로 어느 쪽 장골이 더 후방 변형이 심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감고 직선 걷기인데요. 한 10m 정도의 직선, 그러니까 평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m 앞에 목적지를 표시를 해놓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직선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할 때 눈을 감은 상태에서 목적지 근처까지 가서 다시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직선상에 있는지 아니면 직선의 좌측에 있는지 우측에 있는지에 따라서 골반 변형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적지, 직선보다 우측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좌측 보폭은 넓고 상대적으로 우측 보폭이 좁은 경우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보폭이 넓은 쪽이 여러분들이 변형된 쪽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폭이 장골이 후방된 쪽은 앞으로 뻗는 것은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근데 그 발이 뒤로 갔을 때 체중 지지발일 때 제약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측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오른쪽 발이 보폭이 좁은 거겠죠? 그죠? 자, 오른쪽 발이 보폭이 좁으려면은 왼쪽 골반 장골이 심하게 후방이 돼 있어야 오른쪽 발의 보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보폭이 넓은 쪽에 장골이 후방 회전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골반의 후방 변형을 어떻게 교정할 것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변형을 확인한 방법이 있죠. 이것을 반대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보폭은 넓히고 넓힌 보폭은 좁히는 거죠. 하지만 둘 다 후방이 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일단 현재보다는 둘 다 보폭을 넓히는 게 좋습니다. 넓힌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후방된 쪽을 좀 더 넓히는 것이죠. 이게 치료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현재 보폭이 60cm다. 그런데 둘 다 후방이고 상대적으로 한쪽이 더 장골이 후방되어 있다면 지금 60cm 보폭을 5cm 넓혀서 65cm로 걷고 상대적으로 보폭이 좁은 쪽을 5cm 더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10cm가 늘어나는 거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후방된 쪽은 평소보다 10cm 늘리고 또 반대쪽은 5cm 늘리면 둘 다 후방된 변형을 정상적으로 앞으로, 그러니까 전방으로 회전시켜서 골반을 정상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보폭을 넓히는데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폭을 넓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한 5cm 정도 넓히고 또 심하게 후방 변형된 장골을 10cm 넓히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폭을 넓히는 그 기준은 나는 넓혔지만 타인이 봤을 때 심하게 어색한 느낌이 들지 않는 범위면은 여러분들이 적당한 보폭 늘리기를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전편에서 말씀드린 원돌기를 응용하는 것인데요. 보폭이 좁은 부위를 바깥으로 한 원을 돌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좌측은 보폭이 넓고 우측이 좁다 그러면 좌측을 원 안으로 넣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돌기를 하시면은 또 골반 교정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돌기를 이용해서 골반을 교정하신다 그러면 20분에서 25분, 직선거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골반을 교정하신다 그러면 한 35분에서 한 40분 정도를 걸어주시면 그게 아주 적절한 보행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행을 하실 때 내가 보폭이 좁은 쪽, 넓은 쪽을 먼저 파악을 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걸으실 때
골반 교정, 걷기 중에 골반을 교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분에 100보를 걷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발로 걸었죠. 그러니까 1분에 50번씩 골반을 교정하는 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동 중에 골반 교정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걷기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걷기는 치유며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감사합니다.